네, 주말에 나왔던 간밤의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재채기에 유럽 전역이 또 골병에 들 위기입니다. 화면에 보면서 재채기를 하는 아이의 모습인데요.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면서 유럽 통화 위기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침체를 넘어서 위기 수준으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운드 그리고 달러 환율은 장중 1.09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4% 가까이 폭락한 수치고요. 마거렛 대처가 집권한 이후 3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왜 이렇게 파운드화가 땅을 치고 내려갔을까요?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화 대폭락은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 직후에 나왔습니다. 이번 감세안은 1972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내리고요.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올렸던 계획을 철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 시장은 파운드화를 내던지는 투매로 반응을 했고요. 시장의 반응은 찬기운이 솔솔 불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물가가 폭등하는 와중에 사실상 돈을 푸는 감세는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킬 뿐이지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진단 때문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영국의 경제 성장세에서는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외신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았을까 해서 알아봤는데요. 먼저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한마디로 거대한 정치적 도박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CNN에서는 감세 정책은 정부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과 시장의 반응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시티그룹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로화와 파운드화 가치는 당분간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요. 유로화에 이어서 파운드화, 페리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영국이 막대한 부채로 외환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ABC 뉴스의 기사도 함께 보실까요? ABC 뉴스에서는 불안한 세계 정세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의 달러화에 돈이 몰리는 와중에 반대로 유럽 그리고 파운드화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운드화와 유로의 약세는 달러의 강세를 또 의미하기도 하죠. 달러는 장중한 때 200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찍었는데요. 이제는 달러화에 맞설 만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던 파운드 그리고 유럽화가 무력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미 유럽 통화위기 공포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돌고 돌아왔는데요. 25일 시작으로 이탈리아 조기 총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탈리아 총선이 유독 국제사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슈퍼 마리오라고 불렸던 이 별명까지 얻은 드라기 총재가 최근 사퇴하면서 극우 정당인 멜로니 대표가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멜로니 대표가 총리가 된다면 이탈리아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이자 독재자 무솔리니 이후 집권한 첫 극우의 지도자가 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거는 극우 정당이 승리를 할 경우 유럽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러시아가 합을 맞추고 또 서방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유럽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멜로니는 최근 연설에서 이 나라를 억압하는 권력 체계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라면서 유럽 통합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BBC에서는 이탈리아는 팬데믹 여파로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유럽으로부터 코로나19 회복 기금인 1915억 유로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에는 또 공짜가 없긴 하죠. 돈을 빌려주면서 유럽에서는 제시한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유럽위원회 사이트에서 자세히 보니 유럽은 지원 조건으로 다양한 사회와 그리고 경제 개혁을 요구했고요. 여기에서 이탈리아 국민들은 반EU 정서가 오히려 더 심화됐던 겁니다. 사실 이탈리아도 그러면 그 지원금을 거절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재정 상황이 취약했던 이탈리아도 무려 GDP의 11에서 12%에 달하는 유럽의 회복기금에 개혁
조건을 정면으로 거부하기라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멜로니와 우파 정don이 집권을 할 경우에는 당시 유럽의 수정 요구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큰 거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유럽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도와줬는데 오히려 화를 내네 하면서 유럽은 회복 기금을 철회하거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탈리아는 지난 2011년에 유로존 재정 위기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탈리아, 마치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구석에 몰린 푸틴과도 같죠. 러시아가 이탈리아의 손을 또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데 찬성하는 여론은 3분의 1에 불과하고요. 20%가 넘는 이탈리아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책임이 아닌,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나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간 천연가스 수입의 40%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해온 이탈리아에게는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는 전 국민에게 큰 타격을 주는데요. 유럽은 회원국들에게 다음 달부터 가스 사용량의 15%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수요 감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회원국별로 에너지 그리고 러시아의 의존도가 다른 상황 속에서 동일한 감축 비용을 적용받는 건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이탈리아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잡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멜로니를 비롯해서 극우정당은 서방과 연합과의 동맹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위기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고요. 멀리서 지켜보던 이 틈을 노리고 있는 푸틴입니다. 실제로 미국 외교 전문지인 포렌폴리스를 보니 이탈리아 총선, 푸틴에게 필요한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본문을 살며시 요약을 해보니 실제로 유럽의 러시아 정책을 놓고 EU 분열을 노리고 있는 푸틴은 이탈리아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 확률은 친푸틴 인사가 이탈리아 정부에서 중책을 맡게 된다면 더 높아지겠죠. 사실 이탈리아 총선 결과에서 우파냐 또 좌파냐 어느 당이 집권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는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유럽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 이 부분을 짚고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화에서 또 탈세계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